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수업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 배운 거 간단하게 한 문 정도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2017년 고1 3월 24번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냥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3점짜리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루트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쫄지는 말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초에 제곱근 자체가 1차원의 이 길이 값에서부터 2차원인 넓이 값으로 갈 때 그 뿌리를 찾는 게 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a다 넓이가 그렇다면 우린 이 길이 자체를 뿌리를 뭘로 나타내느냐? 루트 a라고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3짜리 넓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 2차원 면적이 3일 때 그럼 1차원의 그 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 3의 반조각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루트라는 거는 무조건 무리수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말했지만 이게 4가 나왔다. 그럼 이때는 루트 4라고 쓸 수가 있어요. 네, 곱의 이 제곱값의 뿌리가 뭐냐? 그런데 얘는 우리가 2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기했죠. 안에 제곱값의 찢어진 절반은 얼마냐? 넓이가 a제곱일 때 그 뿌리는 a라고 나타냈는데 이 경우에 약간 일반적으로 나타내면은 a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얘를 갖다가 절대값 a라고 먼저 놓으시고서 a가 0보다 크면은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0은 어디다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0을 빼먹으면 0이 섭섭하니까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0은 여기 붙나 여기 붙나 어차피 0은 마이너스를 붙이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압축했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우린 이제 이 루트가 들어가 있는 무리수일 수도 있고 루트 안이 제곱 쓰면은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다 이제는 우린 실수 범위에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수책에 배웠죠. 그래서 실수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유리수가 있었고 그 다음 무리수라는 게 새롭게 등장한다 그랬어요. 무리수는 소수 입장에서 보면 뭐라 그랬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했죠. 네. 아무튼 간에 얘를 갖다가 기존의 유리수들과 같이 어우러져 이제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실수의 계산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길이 루트가 돼 있는 걸 전부 다 2차원 값으로 올리든가, 그쵸? 아니면 전부 루트를 씌우든가 형태를 만드는 거죠,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1차원으로 갈래? 2차원으로 갈래? 보통은 2차원이 편해요. 왜 그러느냐? 이것도 배웠어요. 지금 얘는 두 개 봤지만 넓이가 크면 길이 값도 더 큽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길이가 길면 그것의 2차원 정사각형 넓이도 더 커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길이를 갖다가 이 1차원 값에서 2차원 값으로 늘리게 되면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3x가 될 거고 얘는 26이 되겠죠. 자, 1차원 크기가 2차원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를 만족하는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분의 26.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이게 대충 한 1점 얼마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3, 8에 24니까 8점 얼마가 되겠죠. 그럼 이 사이 자연수는 뭐가 됩니까? 2부터 출발해서 8까지 가능하겠죠. 8점 얼마니까 8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부터 8까지 몇 개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보통 6개라고 하는데 틀렸어요. 네, 2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8 빼기 2 더하기라는 거 알고 있죠? 2도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7개가 됩니다. 다 잘해놓고 2부터 8까지 6개 해가지고 틀리는 일은 없도록.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 살짝 한번 가미해서 하느라고 조금 설명을 붙였어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갈 거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은근슬쩍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크기 비교도 이제 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게 그렇다면은 무리수라는 게 크기 비교가 유리수라고 된다는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수직선 상에, 그쵸? 이 1차원 수직선 상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리수만으로 이걸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서도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9분의 4, 9분의 2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길 빼곡하게 다 유리수면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분명히 무리수도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무리수의 존재가 어디쯤 위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야. 자, 그림을 새로 그려볼게. 아무래도 여기가 좀 깔끔하니까. 자, 그러면 볼게. 여기서 봐봐. 이게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해. 그럼 우리 한번 루트 2란 녀석을 갖다가 크기가 어디쯤 위치할지, 이 녀석의 크기가 어디쯤 위치할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물론 얘가 넓이가 2짜리인 그 2차원 값에 1차원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을 만들 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수직선상에서 어디쯤 있겠냐라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아직 그걸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여기서 자, 이게 1이야. 이 길이가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1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 우리 2학년 때 배웠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였어?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사각형에서 가장 긴 뒷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이미 배웠을 거야. 증명도 했겠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요 1자리에 대해서 대각선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한번 재보자 이거야. 여기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직각이 될 거지. 그러면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야. 그럼 이 길이 어떻게 될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나타낸다고 한다면은 자,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좋아. x라고 할게. 그러면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1이니까. 그럼 얼마야? 이게 2가 되겠네. 루트 2가 아니고. 그렇지. x제곱 2가 나오지. 그러면 x가 얼마야? 루트 2가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지. 요 길이 자체가 루트 2가 된다는 거야. 이 길이가 루트 2야. 요게 루트 2가 된단 말이지. 그럼 이 루트 2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길이가 루트 2에 해당되는 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컴파스 있잖아. 여기다 딱 찍어가지고서 요렇게 내려. 이 폭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내려. 이 폭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의 일부를 그리는 거지. 부채꼴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돼. 요 길이 맞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 위치에 해당되는 길이만큼 여기에 딱 닿게 돼. 그럼 이게 바로 루트 2가 이 크기였으니까 요 길이 단 요거 자체가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X축 수직선 위에다가 무리수란 녀석을 드디어 위치를 대충 찍을 수가 있게 됐어. 여기가 루트 2짜리다. 그래서 1과 2 사이에쯤 있겠죠. 어딘가. 여기 2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루트 2 크기가 대충 얼마가 된다 그랬지? 1.414 정도가 된다고 했어. 물론 끝은 안 나. 하지만 우린 대략적으로 요 언저리에 루트 2가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루트 2까지 그렸어. 그럼 루트 3은 또 어떻게 나타낼까? 마찬가지야. 자, 보면 이 길이가 지금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루트 2가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갖다가 세로의 길이가 1인 건 유지를 시켜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각형이 되냐면 요 직사각형을 생각하자. 요 직사각형은 보다시피 밑변의 길이가 루트 2야. 그 다음에 요 세로의 길이는 1이야. 그치? 그러면 이때 우리 또 한번 피타고라스 써보자. 써보게 되면 자, 요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이 길이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y라고 할까? 그러면 y의 제곱은 루트 2, 이게 밑변이니까 루트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요 세로는 1이란 말이야. 그래서 1의 제곱하겠지. 그러면 2 더하기 1이 되니까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y 값이 얼마야? y란 녀석은 루트 3이 되는 거 알 거야. 제곱해서 3이 나왔으니까. y 제곱이 3이 나왔기 때문에 y란 녀석은 루트 3이 되겠지. 괜찮지? 자, 어렵지 않아. 그러면 이게 루트 3이네. 이게 루트 3이네. 요 길이가 루트 3이야. 그럼 얘를 갖다가 똑바로 내리자 이거야. 이렇게 똑바로 또 컴파스 찍어서. 그러면 요 자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을 거란 말이지. 똑같이 컴파스 찍어 내렸으니까 이렇게 중심 찍어서. 그러면 자,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최종적으로. 이 길이가 바로 루트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괜찮지? 이게 루트 3이 될 거야. 얘가 루트 2였고 그 다음 이게 루트 3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요 세로만 1로 유지하면서 계속 직사각형을 연장해 만들어 가면은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이런 식으로
적어도 루트 안이 자연수처럼 늘어날 정도까지는 표기할 수가 있어. 물론 그거 말고도 그 사이에도 되게 많은 무리수가 존재해.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가 루트 2였고 여기가 루트 3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요 사이에다가 요 정가운데를 갖다가 이 루트 2와 루트 3 확대해서 좀 그려볼까? 얘를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가 루트 2가 됐었고 여기가 루트 3이 된다고 해봐. 그러면 요 정가운데 값은 뭐가 될까? 우리 중점 구하는 거 배웠지? 중점 구하는 거는 양 사이드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평균 개념과 똑같아.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될 거야. 물론 이 수 역시도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루트 2의 그 빌어먹을 무한 비순환 소수 꼬리와 루트 3에 붙어있는 그쵸? 이 끝나지 않는 무한한 비순환 소수 꼬리가 둘이 붙은다고 해서 갑자기 서로 막 따다다닥 돼가지고 막 갑자기 규칙성이 생기는 소수꼬리가 만들어지진 않아. 그래서 이 둘 자체의 소수꼬리가 합해져서 또 다른 그 비순환 무한 소수꼬리가 만들어지겠지. 그걸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어차피 규칙성은 없는 무한꼬리이기 때문에 그 역시 규칙성은 안 갖는 무한꼬리가 돼. 뭔 짓을 해도 그래. 0을 곱하지 않는 이상. 또는 같은 거를 빼지 않는 이상은 안 사라져. 그래서 얘도 무리수야. 그럼 뭐야? 우리가 어떤 두 무리수만 있다면은 그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계속 쪼개면은 요것도 무리수가 돼.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사이에 있는 정 가운데 이것도 무리수가 될 거고 또 새로 생긴 무리수하고 또 이 사이도 또 무리수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씩만 쪼개가더라도 끊임없이 쪼갤 수 있는 무한한 무리수가 생기게 돼. 이게 다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선이었어? 이 가로선이 바로 X축 수직선이었잖아. 그치? 이 수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는 걸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해간 식으로 그 중에는 무리수도 있고 루트 2, 루트 3 같은 또는 뭐 루트 1과 루트 4 같은 경우는 무리수가 아니지만 그렇게 일단 무리수가 정해지면 그 사이에 계속 쪼개는 식으로 무리수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 그치? 또 그러면은 루트 2하고 루트 3 전에는 무리수가 없습니까? 0하고 1 사이에는 없습니까? 있지. 이것도 많아. 왜냐면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지금 보면 0하고 루트 2 사이에도 2분의 루트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디든 어느 점이든 그것이 유리수점이든 무리수점이든 간에 그 사이에 계속 무리수는 존재해. 그렇게 나누다 보면 다 존재해. 계속 다 존재합니다. 어떤 두 무리수가 존재만 한다면 그 사이에 계속 반씩 쪼개만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들이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 반씩 쪼개는 걸 언제 멈출 거야? 끝까지 없지 않은데. 유리수도 마찬가지겠죠. 유리수도 두 유리수 사이에는 계속 반씩 쪼개면 다 유리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 역시 수직선에 분명히 자리가 있고 무수히 많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좀 볼게요. 자, 지금 보다시피 이 그림이 지금 선생님이 했던 바로 그거예요. 무리수를 갖다가 수직선 위에 위치 자리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을 했으니까 일자리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이 루트 2니까 얘를 끄집어 내려서 루트 2 잡아주고 또 밑변 가로가 루트 2고 세로가 일자리 직사각형 만들어줘서 또 그것에 저 대각선을 피타고라스를 구한 다음에 이 자체로 갖다가 내리게 되면 이 길이 역시 루트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잡아낸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분명히 무리수도 수직선에 자리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실수, 일단 무리수 자체도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을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시피 이 점이 무엇이냐? 이 점의 크기가 얼마냐? 0부터 이 점까지 자리값이 크기가 얼마냐라고 할 때 여긴 루트 2 크기만큼의 자리야.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까지 크기만큼의 자리야식으로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값을 갖다가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리값을. 그 매칭을 시킨다라는 걸 대응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수를? 무리수를. 물론 유리수는 이미 우리가 그 이전부터 배웠어요. 이렇게 자리값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길이값이 이 위치에 해당되는 이 점을 찍으면 그것의 자리값은 1이다. 또 이 위치의 자리값은 2다. 이 위치에 점을 찍으면 그 자리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유리수 역시도 그 위치값을 갖다가 한 점에다가 다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유리수도 그렇고 무리수도 그렇고 다 그 위치값을 갖다가 그 크기 어떤 숫자를 갖다가 밸류를 갖다가 그 자리값에 점에다가 매칭을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거를 대응시킨다고 하고 무리수하고 유리수를 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수직선 위에서는 우리가 값을 갖다가 다 매칭을 시킬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유리수면 유리수 값으로, 무리수면 무리수 값으로. 그리고 그래서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반드시 그 실수가 대응된다. 실수 자리값이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죠. 두 유리수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고요.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계속 많은 무리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됐든 무리수가 됐든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를 합니다. 유리수도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습니다. 또 유리수하고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반씩 계속 쪼개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은 유리수, 무리수 이 두 가지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유리수만으로는 지금 분명히 이전에는 우리가 무리수를 몰랐을 때는 전부 다 채워서 메꿔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유리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셀 수는 없지만 요 많은 점들을 이루어진 선은 유리수만의 값으로 다 이걸 메꿀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를 2차원으로 늘리니까 이제 빵꾸가 생겼지. 그래서 무리수도 존재한다라는 걸 우린 밝혀냈고 그 위치도 대충 이 정도 되겠다라는 것도 알아냈어. 그리고 그것도 무수히 많겠구나라는 것도 지금 설명이 됐어. 그럼 뭐야? 무리수도 무수히 많아. 그리고 유리수도 무수히 많아. 하지만 무수히 많다고 해서 이 수직선을 틈없이 다 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유리수도 부족하고 무리수도 부족해. 근데 그 두 가지 값을 다 합하게 되면 이 1차원 선은 빠짐없이 메꿔지게 돼. 빈틈이 없게 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이야.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즉 실수값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구멍이 없어. 빈틈없이 메꿀 수 있다. 이것을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실수가 되면 드디어 연속적으로 구멍이 없이 다 메꿔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무리수도 무수히 많고 유리수도 무수히 많지만 그것들만으로는 연속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빠짐없이 이걸 메꿀 수는 없어요. 실수 정도가 돼야 드디어 온전한 값을 빠짐없이 자연계의 모든 크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별거 없죠. 여기서 여러분이 챙기셔야 될 것은 수직선 위에 유리수만 다 자리값을 찍을 줄 알았는데 무리수도 엄연히 자리가 있더라. 그리고 무리수도 엄청나게 많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더라. 그런데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지만 얘네 각각만으로는 이 수직선을 다 메꿀 수는 없더라. 그 두 개를 합해서 실수가 돼야지만 비로소 완전하게 연속적으로 메꿀 수가 있더라.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별 내용은 없죠? 자,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근데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느냐?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유리수만으로 다 쓸 줄 알았던, 유리수만으로 다 메꿔줄 줄 알았던 수직선에 드디어 이제 비로소 무리수를 갖다가 처음으로 도입을 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있었는데 몰랐던 거지. 그걸 이제 해보자 이거야. 자,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정사각형, 여기 정사각형 보이지? PQRS는 정사각형이야. 여기서 수직선을 갖다가 그렸대. 그래가지고서 PQ와 PT의 길이가 같답니다. 무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쭉 찍어가지고서 컴파스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t, 바로 이 t 자리야. 이 자리에 대응되는 값이 얼마냐? 이 밸류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이거 되게 어렵진 않아. 얘를 구하실 때는요, 두 가지 값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먼저 컴파스를 찍는 점. 컴파스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움직이면 안 되잖아. 이걸 갖다가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시작점이란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제가 얘기한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시작점이고. 그 다음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내린 거잖아. 그럼 뭘 알아야 돼? 이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반지름. 이 폭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반지름. 이걸 갖다 아시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나요. 얘의 길이랑 이 길이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얘 구할 때 요 직각 삼각형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요 아래가 몇 칸이야? 한 칸이니까 1이 되겠고, 여기 몇 칸이야? 두 칸이니까 2가 되겠지. 그렇죠? 왜냐면 한 칸에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모눈종이가 있다니까 이게 두 칸, 한 칸이니까 1, 2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건 수직이 되겠죠.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또 불러야시겠죠. 자, 써먹습니다.
이 길이 얼마 될까요? PQ 길이는 제곱하게 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되니까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PQ 길이 자체는 루트 5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루트 5예요.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됩니까? 반지름. 루트 5가 되겠죠. 끝났어요. 그러면 이 T의 PT의 길이는 루트 5겠지만 우리는 T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T에 대응되는 값이 얼마냐, 매칭되는 값이 얼마냐, 자리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작점에다가 이 녀석을 갖다가 더하면 되겠죠. 이게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시작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이동이 얼마야? 루트 5만큼 이동했어요. 그게 바로 얼마가 돼? 이 t 자리에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냥 컴파스예요. 컴파스. 시작점이 어디냐?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냐? 그만큼 이동을 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한 거고, 만약에 우리 예를 든 김에 지금 혹시 S를 내려가지고 이쪽이 얼마가 나 한번 해볼까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 길이 자체도 똑같이 정사각형이니까 얼마예요? 루트 5가 되겠죠. 이만큼 내렸잖아. 그럼 루트 5만큼 얘는 뭐야? 백한 거죠. 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좌표는 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루트 5만큼 백한 거니까 빼주셔야겠죠. 이게 바로 요 S를 내린 점에 대한 좌표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수직선 위에 무리수 나타내기, 점찍기. 이거 전부 다 유리수랑 섞여 있다 하더라도 소수 꼬리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무리수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여기 지금 A는 1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 A, B, C, D 전부 다 뒤에 이 꼬리는 좀 이따 생각하시고 요 값들만 먼저 생각해 주세요. 이것들이 뭐가 되느냐? 시작점이 되겠죠. 이것들이 전부 시작점이 돼요. 자, 그러면 A 먼저 출발할게요. A는 어떻게 되느냐? 출발점이 보다시피 1이 됩니다. 1이면 여기가 시작점이 되겠죠. 시작점인데 얼만큼 이동했느냐? 무리수 길이만큼.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럼 루트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루트를 이제 그리려면은 2차원의 대각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1차원으로 막바로 구할 수는 없어. 2차원 정사각형 만들어야 되는데 루트 2짜리 대각선은 얼마냐면 한 칸짜리의 반지름이 아니지. 대각선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가 되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 되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거 알고 계시겠죠. 요 길이가 루트 2예요. 요 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을 찍으면 바로 요 점 자리가 바로 A점 자리가 되겠죠. 1 더하기 루트 2가 자리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1에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전진.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B 한번 구해볼까요? B는 A랑 출발점은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 말은 뭐야? 백하라 이거지. 그러면 요 1에서부터 요 오른쪽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1에서부터 왼쪽 정사각형으로 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요 정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때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요 길이가 바로 루트 2가 됩니다. 그쵸? 여기 루트 2잖아. 그치? 루트 2.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렇게 내려가지고서 요 위치가 되겠죠. 요 길이만큼 똑같은 내린 요 위치, 이것도 루트 2가 되겠죠. 바로 요 좌표가 바로 1에서부터 루트 2만큼 백을 한 거니까 1 빼기 루트 2, 바로 B점의 좌표가 되겠죠. B점의 위치. 자, 그래서 요게 바로 B점이 되겠습니다. 요게 A점인데 반해서 얘는 거꾸로 1을 중심에 두고서 얘는 오른쪽으로 가서 1 플러스 루트 2. 1을 중심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1 빼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C. C하고 D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3이라는 공통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먼저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먼저 C부터 할게요. C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만큼을 오른쪽으로 플러스한 거니까 요 오른쪽 정사각형 그려서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니까 똑바로 내리게 되면 바로 요 길이가 루트 2만큼이 되겠죠. 따라서 요 점 자체가 내리게 되면 이 점 자체가 바로 C가 되면서, 그렇죠? 이 점이 C가 돼요. C가 되고 위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에 해당되는 자리값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D 보겠습니다. D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앞서 B처럼 얘도 빼기 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이번엔 왼쪽 방향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그려서 요 길이가 1, 1짜리
대각선 길이 루트 2가 되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컴파스로 쫙 내리게 되면 바로 이 위치에 해당되는 게 바로 마이너스 3에서부터 루트 2만큼 백을 한 바로 D 좌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루트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무리수 위치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는 위치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의 정확한 유리수 값은 못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계속 이렇게 루트를 쓰면서 수직선 위에서 표현을 시킬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루트를 계속 자연스럽게 인정하시고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했던, 워낙 익숙하니까 유리수의 0.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아래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 정사각형이고, 자, 여기 일자리예요. 여기 일자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와 AP는 길이가 같다. 자, AB, AP. 자, 요 길이만큼 요걸 갖다가 똑바로 컴파스 찍어서 내렸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B와 AP 길이가 똑같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AD의 길이와 AQ의 길이도 이 컴파스 찍어서 이렇게 돌린 거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답니다. 자, 애초에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AB, AP, 그 다음에 AD, AQ 길이가 다 똑같겠죠. 그럴 때 이제 다음을 구하라. 먼저 이 P에 대응하는 수, P의 위치값, 좌표가 얼마냐 묻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작점이잖아. 1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얼마? 이 대각선 길이가 루트 2잖아요. 일자리 피타고라스 빗변 길이가 되니까 루트 2만큼을 전제시킨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길이만큼.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2가 바로 P점의 자리값, 위치값, 대응되는 수, 매칭되는 값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Q 보겠습니다. Q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1이 중심되는 거니까 1에서 출발하겠죠? 네, 1에서 출발하는데 이번엔 이 길이만 똑같은 길이죠. 루트 2예요. 이번엔 어때요? 거꾸로 간 거죠? 네, 루트 2 크기만큼 거꾸로 간 거니까 이 좌표는 1 빼기 루트 2가 되겠죠. 네, 뭐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 한 번 더 이제 개념을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는 5개의 정수가 있냐? 자, 이건 갑자기 뭐 왜 등장했지?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에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5개가 있는 거 맞죠? 네, 이거는 맞습니다. 뭐 굳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번 해봤어요. 설마 틀린 친구 없겠지. 그 다음 수직선은 유리수로 완전히 메꿀 수 있냐? 안 됩니다. 유리수만으로 다 메꿀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2차원 면적을 나타내다 보니까 처음 설명드렸지만 야, 이게 2짜리가 나오는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그럼 얼마가 될까? 이건 유리수로 못 나타낸다고 했어요. 수직선 위에서. 그래서 이런 구멍들이 기존의 수직선 위에는 분명히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유리수만으로 완전히 메꿀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원주율 파이, 대표적인 무리수라 그랬죠. 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꼬리를 갖고 있잖아요. 3.141559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다. 맞죠? 순환하지 않는 규칙성이 없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무리수냐? 유리수처럼 분수 형태로 못 나타낸다고 했어요. 분모 분자로 분리가 안 되는 수이기 때문에. 그쵸? 네. irrational number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주율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즉 무리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에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루트 2하고 루트 3이 바로 1.414, 1.732 식으로 루트 2, 루트 3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론 더 많이 있어요. 얘네 둘 사이 계속 반씩 쪼갠다 하더라도 계속 많은 무리수를 만들 수 있죠. 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맞았죠? 그 다음에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느냐?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루트 2가 1.414, 213 이렇게 가고 루트 3 자체가 1.732, 그 다음에 050 이렇게 가는데 이 사이에도 유리수는 무지무지 많아요. 왜? 당장 우리 1.4하고 1.42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루트 2니까 루트 2보다 1.42가 더 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루트 3이 1.732니까 여기가 1.7 정도라고 할게요. 1.73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이에 이 유리수, 두 유리수 사이에 분명히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죠. 이 두 유리수 사이에도 계속 반씩 쪼개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거는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꼬리는 없어요. 그냥 단지 소수 자리가 늘어날 뿐이지 끝은 납니다. 그렇죠? 얘네 둘 합하면은 그 다음 거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갈 거고, 그 다음 또 거기서 만들어진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또 반을 쪼개게 되면 또 계속 소수 자리가 늘어나겠지만 무한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유리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택한다면은 2번이 틀린 게 되겠죠. 유리수만으로는 못 메꿉니다. 그렇다고 무리수만으로도 못 메꾸고, 따라서 둘이 힘을 합쳐야지만 완전하게 수직선이 메꿔집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가 되는 거고, 실수부터는 연속적으로 수직선을 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 개념 좀 더 다져드릴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에는 O를 하시고 틀린 거는 X를 하라. 자,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느냐. 방금 설명드렸죠.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요, 그 무리수 소수꼴이 적당히 끊어서 소수 자리 그냥 딱 무한소수가 아니게 만들어주면은 두 무한소수가 아닌 소수자리 끝이 있는 유한소수, 즉 유리수죠. 그 두 유리수 사이에는 계속 반씩 쪼개면은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를 합니다. 맞죠?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느냐. 맞죠? 이것도. 실수부터는 수직선 위에 다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직선 위로 무리수란 녀석이 기존에 존재하는 걸 이제 발견했고 어디쯤 위치하는구나 라고 무리수를 조금 더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리수와 좀 더 친하게 됐죠. 이제 앞으로 계속 무리수를 우린 함께 써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뭐 다음 거, 이건 더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유리수까지 해서 무리수까지 넣었어. 넣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숫자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서 배웠지만 크기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대소 비교. 그럼 대소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별거 없어요. 우리 0을 기준으로 수직선에서는 1차원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없지.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 모르는 거 없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잖아. 자,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오른쪽은 양의 영역, 수직선 왼쪽은 음의 영역, 이쪽은 플러스 영역, 이쪽은 마이너스 영역. 별거 없죠. 다만 이제는 여기가 메꿈 없이 다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유리수를 표시한 거고, 위에 있는 거는 무리수 역시도 여기 빼곡하게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네. 그래서 항상 오른쪽 갈수록 더 커진다. 이것은 유리수나 무리수나 매한가지입니다. 오른쪽 방향이 더 큽니다. 우린 뭐 지난 시간에 유리수 크기 비교, 무리수 크기 비교 다 했으니까 이것만 뭐 새롭게 적용할 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무리수, 유리수 섞여 있는 혹은 실수 범위까지 확장됐을 때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나왔는데 이렇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좀 이해를 좀 해봅시다.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루트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뭐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한 케이스죠. 어쩌라 그랬죠? 이게 1차원 값이면은 다 2차원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녀석을 똑같이 루트를 씌우든가. 우리가 3은 유리수지만 제곱근, 기호, 근호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얘는 루트 9로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A란 녀석은 루트 A제곱이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물론 A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3은 루트 9니까 루트 3제곱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루트 9보단 루트 10이 더 크겠죠.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2차원 값으로 바꾸셔도 돼요. 이걸 변의 길이라고 보면, 야,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 제곱, 3, 3은 9. 얘는 10이 되니까, 이게 더 크네. 2차원 값이 더 크니까 1차원 값도 얘가 더 이쪽이 커야겠네. 그래서 이거 1번은 틀렸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이 더 커야 돼요. 1번 틀렸고. 다음 두 번째 할게요. 두 번째는 자, 이게 순수 무리수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유리수까지 좀 섞여 있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되느냐? 루트만 몰아주는 가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양쪽에 2를 빼줄게요. 또는 2를 이항하셔도 돼요. 부등식 배웠으니까. 얘를 이항하게 되면 루트 5가 과연 3보다, 루트 6이죠. 루트 6이 3보다 큰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죠. 얘가 맞으면 이거 맞는 거고, 이게 틀리면 얘도 틀린 거예요. 자, 이제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곱하시는 게 사실 제곱이 제일 편해요. 얘는 6이 되고 얘는 9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잖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돼야지 맞겠지. 얘도 틀렸죠. 괜찮죠?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루트 7, 루트 3 이렇게 다 있는데 이 경우도 쫄 거는 없어요. 루트가 뭐 이렇게 많아 싶지만 양변에 똑같은 값을 우린 빼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줄게요. 없애도 돼요. 그럼 얘가 묻는 건 뭐냐?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4가 이런 크기를 갖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100이 싫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그냥 곱해줄게요. 그럼 얘가 묻는 거는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이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루트 3이 더 크게 4가 더 크게 이걸 따져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라고요? 제곱하세요. 3 되고 얘는 제곱하면 2차원 값이 얘는 16이 되니까 원래 이쪽이 더 크네. 너 틀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겠죠. 네. 어때요? 별거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맞은 게 없네. 자, 다음에 4번 할게요. 4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플러스 1을 이항해서 루트만 남겨놓을게요. 이 문제는 얘를 이항시키면 2가 루트 5보다 큰지를 묻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죠. 또 어떻게 해요? 제곱하면 되겠죠. 여긴 4가 되고 여긴 5가 되니까 원래 얘가 더 크네. 너 틀렸다. 그럼 어떻게 돼? 너도 틀렸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맞은 게 없네요. 자,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얘는 왠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좀 배기는 싫죠. 근데 우리 소수보다는 분수가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수로 먼저 바꿔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100분의 2가 되는데, 즉 루트 50분의 1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5분의 1,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별로 없죠? 자, 별거 없어요. 이거 갖다가 양변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얘는 50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25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누가 더 커요? 분모가 클수록 더 작은 분수가 되죠. 그래서 25분의 1이 50분의 1보다는 더 큽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맞네요. 그러므로 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대소비교가 맞은 유일한 번호죠. 이런 식으로 이 유리수, 무리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뭐 소수가 됐든 여러 가지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단 먼저 편하게 요리를 먼저 조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원 값으로 바꿔가지고서 루트를 없앤 크기 비교하셔도 좋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냥 루트 안에 집어넣는 통인 형태로 만들어서 비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좋으신 걸로 하세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괜찮죠? 좋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대소비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이죠. 좀 빨리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4가 되고 얘는 3이 되니까 1차원 값도 이쪽이 더 크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얘 보겠습니다. 루트 8은 당연히 루트 8이 더 큰 거는 알고 있겠죠. 왜냐면 2차원 값인 넓이가 이렇게 더 크니까 1차원 길이 값도 이쪽이 더 커야겠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항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는 얘를 이항한 2 루트 6이 5보다 크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자, 이 루트 6이라는 게 루트 6이 두 번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A가 5 빼기 A라고 한다면 이 A가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녀석이 뭐가 되든 간에 두 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6자리가 두 번 있게 되면 얘는 4배가 되고
루트 6도 2배가 되니까 4 곱하기 6이 되겠죠. 이쪽은 24가 됩니다. 여긴 25가 되는데, 그렇죠? 25가 더 커요. 크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이 틀렸죠. 얘는 이쪽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네, 물론 이렇게 뭐 풀어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보기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게 루트 6이 됐든 루트 7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항하게 되면 같은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나와서, 즉 루트 6이 2배 있다라는 걸 넣고 이거 갖다가 우리가 2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2도 2번 제곱되고 이 녀석도 2번 제곱된다라는 지수법칙은 배웠잖아요. 2학년 때. 그렇기 때문에 얘 계산하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루트 6이 제곱되니까 6이 됩니다. 그래서 2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제곱하게 되면 25가 되니까 이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크기 때문에 3번이 틀립니다. 자, 아무리 그래가 좀 까다로우니까 3번 답을 갖다가 좀 까다롭게 배치를 해놨네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 여기 5는 없애도 상관없어요. 얘가 묻는 건 이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맞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양쪽에 그냥 마이너스도 되기 싫으니까 이거는 결국엔 이것과 똑같은 걸 묻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할 필요도 없네요. 얘는 그냥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경우는 이쪽에 큰 게 맞고, 그러니까 얘도 맞겠죠. 4번도 맞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마이너스를 갖다가 양쪽에서 없애도 상관없겠죠. 양쪽에 없애버리게 되면 이 문제가 묻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문제냐면 루트 5가 루트 5가 아니고 루트 6이죠. 루트 6이 루트 5보다 크냐라는 걸 묻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당연히 크죠. 루트 6은 루트 5보다 크다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만 옳지 않은 보기는 3번이 되겠죠. 네, 약간 좀 3번 풀이가 조금 다른 보기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나 어떻든 이 풀이는 알려드렸으니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정사경 ABCD와 수직선을 나타낸 거다. 아까 풀어봤죠? 자, 이 길이가 1이야.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짜리 한 정사경 모눈종이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정사경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네, 여기 1이고 이게 1이니까 이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가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죠. 아까 했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컴파스 찍어서 똑바로 내린 거니까 이 길이도 루트 2가 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P는 어떻게 됩니까? 좌표가. P의 좌표는 3이라는 시작점에서부터 루트 2만큼 전진했으니까 얘는 3에다가 루트 2만큼 추가로 더 전진해라. 이게 바로 P의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Q는 어떻게 되느냐? 시작점은 3은 똑같아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전진이 아니고 후진이죠. 이 루트의 크기만큼 정사각형이니까 얘를 똑바로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백한 거니까, 그렇죠? 3에서 루트 2만큼을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라 하니까 얘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Q는 3 빼기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서 다음 보기 중에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봅시다. 자, 1번 AB 길이가 루트 2냐? AB, 요거 루트인 건 뭐 아까 했죠. 가로가 1, 세로가 1짜리 모눈이니까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네, 이게 1이니까 루트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엔 AP의 길이. AP의 길이는 AB를 똑바로 내린 거라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AP는 지금 길이라고 나왔죠.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나타내는 건 AP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길이가 3 더하기 루트 2가 아니죠. 길이는 루트 2예요. AP 이게 A고 이게 P니까 이 길이는 루트 2예요. 그래서 루트 2라고 쓰셔야지 좌표가 3 더하기 루트 2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걸 혼동하는 보기죠. 틀렸어요. 자, 점 P에 대응하는 수. 그래서 P에 대응하는 수, P의 위치값, P의 좌표 3 더하기 루트 2다.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 Q에 대응하는 수, Q의 자리값, Q의 위치값, Q의 좌표. 그거는 3 빼기 루트 2다. 이건 틀렸죠.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고 3 빼기 루트 2가 되겠죠. 틀렸어요. 자, 다음에 5번. PQ 점에 대응하는 두 수의 합은 6이냐. 대응하는 수라는 거는 그 좌표값, 자리값을 말합니다.
P의 자리값은 3 더하기 루트 2, Q의 자리값은 3 빼기 루트 2니까 그 대응되는 두 수의 합은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3 빼기 루트 2와 3 더하기 루트 2를 더하면 되니까 없어지면서 6이 되는 건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과 4번에 두 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좋아요. 자, 어렵지 않죠? 아까 비슷한 것도 풀었고 그거 갖다가 조금 더 그냥 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넘어가도 괜찮죠? 오케이, 정리해 주시고요. 라이브 친구들도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수직선 위에 그 자리를 매칭되는 자리를 갖다가 박아 넣는다라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이 무리수란 녀석을 드디어 우리가 쓰고 있는 실수 범위로, 숫자 범위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점과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2번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직각삼각형이냐?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P에 대응되는, Q에 대응되는 수가 각각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Q는 5 빼기 루트 5 빼기 5래요. 약간 페이크가 있네요. Q가 루트 5 빼기 5라고 했는데 네, 뭐 아무튼 일단 볼게요. 여기서 지금 보면 또 BA, BP BA 길이가 BP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갖다가 똑바로 내린 거니까 네, 그쵸? BP 길이는 BA랑 같고 그 다음에 BD는 BQ다. 그래서 BD 길이랑 BQ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P에 대응되는 수, Q에 대응되는 수 각각 생각해 봅시다. 이 길이 자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약간 페이크야. 어떻게 놓느냐? 얘는 사실 마이너스 5 더하기 루트 5라고 쓰는 게 맞겠죠. 얘는 그 유리수, 무리수 파트를 갖다가 뒤집어 놨어. 일부러 헷갈리라고. 얘를 뒤집었어요. 뒤집어 놓으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시작점이 얼마예요? 네. 시작점이 마이너스 5예요.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루트 5가 뭐예요? 이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눈치를 까겠죠. 근데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모눈종이가 한 칸짜리 모눈종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1이란 말이야. 이 길이는 2란 말이야. 자, 그러면 1이고 2짜리의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얘 x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되니까 5가 되니까 x는 루트 5가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이 길이가 바로 루트 5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루트 5만큼을 똑바로 내린 거니까 이 마이너스 5라는 출발점에서 시작점에서 루트 5만큼이 온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Q 좌편 이렇게 구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5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그럼 이것도 봅시다. 야, 이거 지금 근데 삼각형 BED랑 삼각형 ACB는 합동인 거 아니에요? 왜? 얘는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두 칸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랑 뭐가 달라? 이걸 그냥 이렇게 뉘어버린 모양과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 이 길이도 루트 5가 똑같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똑바로 내린 거니까 이 길이도 루트 5만큼 한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라는 시작점에서부터 루트 5만큼 얘는 반대 방향으로 백을 한 거기 때문에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해요? 이 P란 녀석은 이 B좌표 마이너스 5에서 출발을 하지만 왼쪽 방향으로 더 작은 방향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루트 5만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5 빼기 루트 5라고 쓰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5 빼기 루트 5라고 쓰는 게 P의 좌표 자리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뭐 약간 용 썼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네. 다음 중에 이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항상 정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정수라는 거는 사실 연속적으로 뭐 이렇게 무한하게 쪼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하고 1 사이에는 정수가 없잖아. 셀 수가 있어요. 띄엄띄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산적으로.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영하고 1 사이에 정수가 항상 있진 않아요. 그렇죠? 한 칸밖에는 없습니다. 한 칸 사이에는 더 이상 다른 정수는 없어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리수만 있냐? 그렇진 않죠. 우리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도 아까 말했지만 1.414가 있고 1.73이 있는데 이 사이에 뭐 1.5도 있고 1.6도 있고 얼마나 많아. 그렇죠? 유리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틀려요. 무리수만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실수 중에서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게 있냐? 아니죠. 유리수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P분의 Q 형태, 정수분의 정수인데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라고 했고, 그게 안 되는 게 무리수라고 했어요. 왜? 끝이 안 나니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를 확정을 해? 몰라요. 위치는 알겠는데 그 정확한 값은 모르는 게 무리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수라는 걸 루트라는 근호까지 써가지고서 어떻게든 지금 수직선에 끌어들여가지고서 대충 우리가 써먹으려고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안 돼요. 유리수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하러 무리수를 만듭니까? 아니에요. 안 됩니다.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가 없습니다. 무리수가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지만 유리수랑 마찬가지처럼 아무리 무한히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틈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무리 작은 유리수 틈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리수를 만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두 수만으로는 수직선을 못 메꿉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유리수도 조밀하고 무리수도 조밀하지만 연속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죠. 이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쪼개면 우리가 소수 자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끝은 나는 순환은 모르겠지만 끝은 나는 유한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유리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5번 답이고요. 괜찮죠? 다음 4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반 학생들이 실수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이다. 바르게 말한 학생의 이름을 말하시오. 자, 마이너스라고 0 사이에는 무리수가 왜 없어? 있지. 이 사이에도 뭐 대충 우리가 이 사이에 루트 2 있잖아요. 그럼 이 루트 2가 이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의 절반인 2분의 루트 2가 0하고 1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쯤에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똑같은 길이만큼 가면 존재하겠죠. 네, 분명히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가 벌써 존재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틀렸어요. 동주는 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나 보군요. 자, 다음 진이 보겠습니다. 루트 6은 2하고 3 사이에는 유일한 무리수냐? 그렇진 않아요. 무리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루트 2하고 3 사이에 무리수가 대충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면, 2란 녀석이 우리가 유리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루트 4잖아요. 3이란 녀석은 루트 9가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안에 자연수만 들어가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이 안에 루트 5도 있고, 루트 6도 있고, 루트 7도 있고, 루트 8도 있고, 그쵸? 또 얘네 둘 사이에 중간값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마찬가지고. 자, 아무튼 간에 유일한 무리수다. 턱도 없는 소리죠. 무수히 많아요. 무리수는 아무리 작은 두 틈이라 하더라도 무한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민이. 루트 12와 루트 15 사이에는 자연수가 하나가 있느냐? 루트 12가 대충 얼마입니까? 자연수가 하나 있냐? 루트 12를 대충 우리가 자연수라는 건 사실 유리수기 때문에 헷갈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루트 12는 우리가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대충 얼마예요? 이 값이 3이고 이 값이 4니까 얘는 3. 얼마가 되는 거 알 거예요. 루트 12는 3. 얼마예요? 그럼 루트 15는 얼마가 될까요? 루트 15도 이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루트 15 역시도 이 사이쯤 있겠죠. 얘도 3.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3. 얼마, 물론 얘보다는 큰 3. 얼마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3에 소수가 붙은 녀석들인데 그 사이에 자연수가 있겠어요? 다 어디에 있는 녀석들이냐면 3하고 4 사이에 루트 12도 있고 루트 15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자연수가 어디 있니?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아, 이거 아니지? 성민이 이겼죠. 성민이까지는 지금 다 공부를 못한 애들인가 봐요. 맞는 애가 없네. 주영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중에서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지 않는 수는 하나도 없어. 맞죠? 실수의 크기를 갖는 모든 값, 리얼 밸류라고 했어요. 리얼 넘버. 이 실수는 수직선 위의 모든 위치 값에 다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수는 유리수만으로도 안 되지만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해서 완벽한 크기를 담을 수 있는 숫자인 실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실수는 수직선 위의 모든 길이 위치값을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안 되는 수는 없다. 맞아요. 다 돼요. 다음에 민건이. 주영이가 드디어 한 건 했네. 민건이 보겠습니다. 자, 민건이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왜? 방금 얘기했잖아. 이것도 무리수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얘도 무리수예요. 그럼 두 무리수 사이에 지금 얼마나 많은 1하고 2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는데 유리수가 없겠어? 무수히 많지.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주형입니다. 주형이만 정답을 얘기하고 있네요. 괜찮죠? 네, 개념을 확실히 다져주십시오. 다음에 5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자, 대소관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까 비슷한 거 했죠?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얘를 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은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뭐 플러스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부호만 따로 챙기시고 얘만 2차원 값으로 4, 얘만 2차원 값으로 5로 제곱하셔도 돼요. 그리고 부호를 따라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 중에 누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틀렸죠.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방향이 더 커야 돼요. 1이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항할게요. 그럼 루트 15하고 얘 이항하면은 이게 4가 되니까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바로 그냥 2차원 가시면 됩니다. 얘는 15가 되고 16이 되니까 이쪽이 더 크네요. 이쪽으로 바꾸셔야겠죠. 얘가 더 맞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3번 보겠습니다. 이 루트는 똑같이 양변에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묻는 거는 루트 3과 루트 7 중에 이쪽이 더 반대가 됐지? 이쪽이 더 크냐고 했으니까 이게 더 크냐고 묻는 어이없는 보기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루트 7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어요. 자, 다음에 이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없앨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묻는 것은 얘가 이렇게 되는지를 묻는 보기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는 유지를 시켜주세요. 유지를 시켜주시고 2차원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17보다는 큰 게 맞죠. 그러니까 1차원 값에 대해서도 크기가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래 보기는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겁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마이너스 루트 3이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가 묻는 거는 이거를 갖다가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제곱하면 얘는 4가 되고 5가 되니까 이쪽이 커야 되는데 이건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보기 중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의 점에 숫자를 대응시킬 때 가장 왼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로 나열을 하라.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 거고 왼쪽 갈수록 작은 거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것부터 나열하라는 건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 뜻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작냐? 일단은 딱 봐도 네, 일단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것부터 좀 볼게요. 이거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이 중에 우리가 누가 제일 작은지 한번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7과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3과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일단 먼저 얘 크게 비교하실 때는요. 이 두 개 먼저 비교해 볼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7하고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3을 비교합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이건 똑같으니까 제끼고. 그럼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중에 누가 더 큰지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루트 7이 루트 3보다 크니까 이게 더 큽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도대체 그럼 어느 위치쯤 있겠느냐 라고 보는데, 우리 이 루트 3이 대충 얼마죠? 루트 3은 1.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갖다 쓰시면 좋아요. 1.7 얼마라고 했죠? 그럼 이걸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3은 안 되겠고 2.2, 1.2 얼마가 되겠죠? 이게 1.73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거 갖다가 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도 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위치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보니까 자, 마이너스가 제일 작아. 음수 3개 중에 마이너스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은 누구예요? 얘가 그 다음을 위치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3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얘가 위치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7이 위치할 거고. 그렇죠? 자, 다음에 양의 값을 갖는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5하고 루트 7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비교할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소수보단 분수라고 했어요. 얘는 2분의 3이니까 루트 7하고 2분의 3을 비교한다면 제곱을 합시다. 제곱하면 4분의 9가 될 거고, 얘는 제곱하면 7이 되는데 누가 더 큰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1차원 값도 얘가 더 클 거고 길 거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그 다음으로 작은 값은 1.5가 될 겁니다. 여기가 1.5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 제일 큰 녀석이 루트 7자리를 차지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 순으로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나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괜찮아요? 좋아요. 자, 다음에 7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직선 위의 점 A에 대응하는 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어떤 거냐? 자, 이제 봐요. 이렇게 분명히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 있다고요. 얘가 그러면 실제로 어떤 좌표를 갖는지 자리값을 찾아내라는 거죠. 유리수만으로 안 돼요. 분명히 무리수 이제는 써먹을 때가 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A라는 녀석이 대충 어디쯤에 있느냐? 3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각각을 찾아봅시다. 루트 5는 대충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대충 이 루트 5가 루트 4하고 루트 9 사이에 있다는 걸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루트를 썼지만 제곱수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2가 되고 얘는 3이 되니까 얘는 대충 얼마가 되겠어요? 2.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얼마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3은 우리가 알고 있으라고 했죠. 대충 얼마라 했어요? 1.7 정도가 되니까 얘는 2.7 얼마가 됩니다. 당연히 이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루트 15 빼기 1입니다. 루트 15가 대충 얼마인데요? 루트 15는 루트 16보다는 작고 제곱수죠. 루트 9보다는 큽니다. 얘는 3이고 얘는 4가 돼요. 따라서 얘는 3. 얼마니까 3하고 4 사이에 들어가는 이 녀석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루트 15가 그렇다는 거지 루트 15 빼기 1이야. 아쉽게도 1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칸 더 덜 가야죠. 이 어딘가 있겠죠. 3하고 4 사이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를 빼니까 하나를 뺀 사이에 있겠죠. 2하고 3 사이에 이 녀석이 있겠죠.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될 줄 알았는데 이 녀석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루트 19 빼기 1. 자, 루트 19 같은 경우는 루트 16보다는 크고 루트 25보다는 작잖아요. 얘는 4가 되고 얘는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4하고 5 사이 값인데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떡하니 1을 뺐잖아요. 1을 빼면 여기다가도 1 빼고 여기다가 1 뺀 사이가 될 거겠죠. 누가? 루트 19 빼기 1이. 그러니까 얼마야? 3하고 4 사이에 존재를 하네. 그럼 어떻게 돼? 이 녀석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2 플러스 루트 5. 2 플러스 루트 5는 사실 루트 5가 대충 얼마예요? 아까 했잖아요. 2. 얼마라고 재활용해야지. 그렇죠? 아껴야 재활용해야죠. 자, 이렇게 되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4. 얼마가 되니까 넘어가요. 이미 안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빠르진 않아도 떠듬떠듬 찾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크기에 대해서 가늠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8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10과 루트 30 사이에 있는 실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루트 10하고 루트 30 사이에요. 루트 10이 대충 얼마냐면은 3. 얼마가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루트 10은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 루트 30 역시 루트 25보다는 크고 루트 36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녀석은 5가 되고요. 이 녀석은 6이 되니까 이 녀석은 5. 얼마가 되는 것을 못 썼나?
네, 루트 30은 5점 얼마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수직선의 위치를 찍어보죠. 얘가 여기가 2, 3, 4, 5, 뭐 6이 있다고 한다면은 루트 10은 대충 이 정도에 있을 거고요. 루트 30은 대충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찾아봅시다. 두 수 사이에는 두 개의 정수가 있느냐? 맞죠. 4하고 5라는 두 개의 정수가 있으니까 맞는 복입니다. 다음에 5.3땡. 순환소수죠. 어떻게 해요? 자, 5와 9분의 3 또는 뭐 9분의 53 빼기 5로 하셔도 되겠죠. 요거 바꾸시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굳이 뭐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은 약분 말고 그냥 점 찍어 볼까? 대충 얼마지 이게? 일단 36이 되니까 5점 얼마 얼마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뭐 이게 이 루트 30도 5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지는 확인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5.3땡이라는 즉 3분의 16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이 루트 30을 갖다가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왜냐면 루트 30보다 작은 쪽이면 욕이 존재할 테니까 사이에 있는 유리수가 맞거든요. 그럼 크기 비교를 합시다. 크기 비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곱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9분의 16제곱이 얼마야? 자, 256이 되겠습니다. 그쵸? 256이고 얘 같은 경우는 30이 되니까 30은 우리가 9분의 270이 되겠죠. 자, 아슬아슬하게 30, 즉 9분의 270이 9분의 256보다는 더 큽니다. 이것의 제곱값이 이것의 제곱값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3분의 16도 루트 3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여기가 3분의 16이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5.3땡 이 녀석은 두 수 사이에 있는 유리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요거 맞고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일일이. 다음에 왜냐하면 루트가 아직 어색해 우리한테. 다음에 루트 12 더하기 1은 두 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맞느냐. 자, 루트 12가 대충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잖아요. 얘가 3이고요. 얘는 4가 되니까 얘는 3점 얼마 얼마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하는 거잖아요. 1을 더하면 여기다가도 1을 더하고 여기다 1을 더하는 사이에 있을 거기 때문에 4와 5 사이에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4하고 5 사이니까 이 어딘가에 지금 루트 12 더하기 1이 들어갈 테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되는 게 맞죠. 이건 뭐 세 가지가 다 맞는 보기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16, 9분의 48도 이 사이에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루트 12 더하기 1 역시도 이 사이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전부 다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조금 늦게 가질 텐데 아무튼 여기까지 수화 잘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좀 가셨다가 이따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봐요.